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 김봉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2강 강의로서 글씨의 중심, 가로획을 교정해 보겠습니다. 이 전번 시간에 1강에서는 이제 세로획을 했는데 세로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모음의 기본적인 모음의 가로획을 이제 얼마나 잘 끄냐에 따라서 글씨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가로획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획을 글씨의 중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펜 잡는 법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펜을 첫 시간에 같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여기 중지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첫 마디에 금지 이렇게 금지 얹고 엄지는 옆에 갖다 대는데 이렇게 세 개가 산발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지렛대 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지렛대처럼 그럼 글씨에 손을 잡은데 이제 힘을 빼고 잡는데 어떻게 글씨를 힘있게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글씨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하나 이만한 거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렛대를 갖다 대면 여기 지렛대를 갖다 대자면 여기에 이게 받쳐놓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힘을 지렛대를 이렇게 눌리면 이걸 이쪽으로 눌리면 물체는 반대로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지렛대를 고는 요 부분이 이제 힘을 주는 역할을 이렇게 이게 없다면은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글씨를 쓸 때도 자 이게 지면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종이면 여기다가 이 펜을 걸쳤죠. 펜 여기 펜입니다. 여기 펜이면 이 두 번째 검지가 이렇게 지렛대 반대처럼 요 역할이죠. 위에서 이렇게 눌려만 주면 여기 있는 우리가 손을 뭡니까 중지나 엄지로서 옆에 잡아주는데 요 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눌려만 주면 힘이 이 펜대에 손이 갖다 붙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죠. 이렇게 힘 들어가 보입니까? 이거는 꽉 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펜을 눌려주면 힘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 그 힘 그대로 이제 글씨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로에게 제일 기본 글자가 으자가 되겠죠. 그 으자와 의에 해당하는 요, 오, 요, 우, 유, 요 5글자를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응은 어떻게 합니까? 이응은 이응은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은 가운데를 넘어서 천천히 내가 그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척척척 접어서 마무리하라 이렇게 했죠. 다시 좀 작은 거 해볼까요? 이응은 이렇게 반을 넘겨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으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자를 쓰기 전에 가로획이죠. 자, 가로획 다들 잘합니다. 이렇게 쭉 출발해서 쫙 올라가면 이렇게 끄집어 내려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45도로 또 비켜 잡아서 찍었죠. 자,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오른잡이 가면 분명히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살짝 끄집어 내리면서 꾹 눌려서 마무리해서 왔던 자리대로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끝에 가서 꾹 눌려서 마무리. 자, 시작해서 쭉 가서 끝에서 마무리. 이렇게 한글의 가로획은 기나 짧으나 전부 다 끝을 이렇게 꾹 눌려줘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쭉 가서 꾹 눌려줍니다. 그러면 세로획보다는 이게 훨씬 쉽죠. 그럼 글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획의 제일 기본 글자가 으자가 되겠죠. 자, 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응을 쓰고 좀 크게 써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겠죠. 이응을 씁니다. 그 다음에 눈길을 줘야 됩니다. 눈길을 주고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린다 싶으면 꾹 눌려서 마무리. 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응을 썼습니다. 이응은 살짝 넘겨서 쓰라 그랬죠. 이렇게 넘겨서 이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눈길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 세로획 쓰다 똑같습니다. 또 45도로 눈길을 이렇게 주면 요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45도로 또 45도로 이렇게 눈길을 준다. 이 눈길을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눈길을 준다. 자, 눈길 중요합니다.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고 쭉 찍어서 쭉 가다가 벌써 반이 넘으면 눈길을 또 어디 줘야 된다. 여기서 또 45도로 또 눈길을 줍니다. 이렇게 자, 이걸 보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길이를 조절되면 요 지점이 딱 나오죠. 그때 꽉 눌려서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지금 있는 이 지름의 이 길이나 폭이나 여기 있는 이
이응과 가로액 띄워준 게 이렇게 비슷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게 1이면 또 길이가 하나, 둘, 셋, 3이 되죠. 그래서 우리 1강에서 얘기했는 그 중요한 모든 글자는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1대 3을 유지해라. 똑같은 얘기죠. 다만 가로액은 수평으로 가서 끝에서 눌려준다. 요것만 다릅니다. 작은 글씨로 한번 또 써볼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 이제 플러스펜이죠. 플러스펜. 이렇게 요 보시죠. 플러스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이응을 쓰고, 이응을 좀 작게 써야 되겠죠. 이응을 쓰고, 눈길을 줘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꾹 눌리서 마무리. 또 이응을 쓰고 이렇게 눈길을 줘서 여기 와서 쭉 보면서 마무리. 이 끝을 반드시 눌려서 마무리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으자에서 나온 글자가 이제 제일 기본 글자가 오자가 되겠습니다. 오자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응을 이렇게 넘겨서 역으로 오니 크니까 이렇게 두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오자는 우리 어자 쓰기 이거 오자를 세워놓으면 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싹 띄웁니다. 이렇게 띄워서 그대로 지른 만큼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른 만큼 세로액을 그대로. 이건 묻히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또 자리를 잡아서 이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응을 하고 이걸 요만큼 띄운다 그랬죠. 요만큼 띄웁니다. 띄워서 이렇게 싹 띄워줘야 돼요. 왜 띄운다? 붙이면 커집니다. 글씨가. 그래서 띄우는 겁니다. 자, 눈길을 또 줍니다. 눈길을 탁탁탁탁탁 주면은 이렇게 하면 요 지점이 나오죠. 요 지점이 됐어. 여기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응을 하고 요서 살짝 띄우고 요걸 내린단 말이죠. 세력을 내리고 요 눈길을 줘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덮어버리고 같이 덮어서 끝에서 꾹 눌려준다. 또 눌려주기 전에 뭘 한다? 이렇게 난성을 하면서 이렇게 눈길을 줘서 또 자리를 잡죠. 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요 지점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띄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요 부분이 비슷하고 또 요렇게 나누어 보면 또 이게 1이면 또 하나, 둘, 셋 1대 3의 비율을 유지하면 됩니다. 별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또 플러스 펜을 가지고 제가 작은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응을 하고 이렇게 살짝 띄워서 이만큼 내리고 이렇게 눈길 잡아서 마무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응을 하고 살짝 띄워서 지른 만큼 내려와서 눈길 잡아서 마무리. 눈길 잡아서 시작, 눈길로 마무리. 이렇게 꾹꾹 눌려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요자 하겠습니다. 요는 자, 또 이응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또 살짝 띄웁니다. 살짝 띄우고 지른 만큼만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지른 만큼. 내려왔죠? 자, 눈길 줍니다. 자리 잡아서 쭉 가서 끝에 가서 쭉 가서 끝에서 꾹 눌려서 마무리. 그럼 이 끝은 전부 다 눌려서 마무리. 요건 반드시 이 습관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글의 가로의 끝은 짧든 길든 뭐 어느 받침에서 니은, 디귿, 니을 받침 전부 다 이렇게 꼭꼭 눌려서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응을 해놓고 이것도 살짝 띄우죠. 살짝 이렇게 작은 원이 들어가는 이 원이 요 간격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펜쪽 하나 지나갈 정도만 살짝 띄우고 또 요 폭만큼 이응의 폭만큼 이응의 지름만큼이죠. 지름만큼 그대로 바르게 내려오고 이렇게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 지름만큼 그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점이 오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올라간다 싶으면 살짝 내려서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뭘 보라? 이렇게 이걸 보면서 가면은 이 길이가 또 1대 3을 이루고 이렇게 딱 1대 3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우자를 써볼까요? 그럼 요자의 작은 글씨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펜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응을 하고 작은 글씨는 뭐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살짝 띄우고 눈길 잡아줘서 이렇게 꾹 눌려주고 이응을 하고 요거만큼 그대로 똑바로 내리면 됩니다. 똑바로 이렇게 눈길 잡아서 주고 눈길을 주면서 길이 마지막 이렇게 두 개 다 끝을 딱 눌려서 마무리한다. 우자를 쓰겠습니다. 자, 우는 또 이응을 하고 우는 제가 조금 옆에 위로 썼습니다. 이유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 눈길을 쓸 때 으자를 써야죠. 으자를 쓰고 그 다음 요 가운데에서 아자는 우리가 내렸었지만 이 우는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가서 이 우 길이를 조금 길게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응을 하고 이응 폭만큼 이렇게 또 자리 잡죠. 이렇게 요 간격만큼만 해서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고 가로액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을 보면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꾹 눌려서. 그런데 이 세로액은 이 이응의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점선을 그어 본다면 또 이
이 지금 이 선의 굵기만큼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가서 이렇게 내려 끊는데 이 우의 이 길이를 좀 길게 끄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의 요 부분 우와 우에서 나온 게 유니까 이렇게 좀 길게 끊는 요 부분을 꼭 알고 끄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를 만약에 이거를 짧게 끄면은 이렇게 다 우리가 지름만큼 했는데 만약에 우마저도 이렇게 지름만큼 끄면은 보기가 싫죠. 그래서 길게 끈다 이 말이죠. 그럼 플러스 펜으로 또 한번 써볼까요? 자, 우가 이 길이를 길게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다른 글씨 되면 약간 위에다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자리 잡고 가로액을 쓰고 자를 써놓고 살짝 오른쪽에서 비껴가서 이거를 좀 길게 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는 을을 쓰고 이렇게 쓰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 잡아서 이렇게 좀 길게 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자를 쓰겠습니다. 유도 우에서 나온 거니까 뭐 사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응을 하고 자, 일단 으자를 써놓고 이렇게 꾹 눌러주고 으자를 써놓고 그 다음 이응의 지름만큼 첫 택은 바로 이렇게 씌워 쓰듯이 이렇게 비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또 지름만큼 이렇게 해서 요건 우는 좀 길게 끊는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글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살짝 짧은 게 요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응을 해놓고 또 눈길을 잡아서 으자를 써서 꾹 눌려서 으자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시죠? 계속 제가 눈길에 대한 얘기, 이 눈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실제로 이 눈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눈으로 쓴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이래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 여기서 눈길을 줘서 이렇게 눈으로 자리 잡아서 바로 꺾고 이 안에 넣어서 바로 이렇게 씌워 쓰듯이 제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름만큼 그냥 쭉 내리는데 우자 쓰듯이 길게 쓰면 이게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작은 글씨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응을 쓰고 우자를 씁니다. 그래요. 살짝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요 폭만큼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이응을 쓰고 자, 쭉 가서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제껴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이 글씨의 중심 가로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손 잡는 법, 여러 가지 뭐 이응을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제 2강 이 가로액 교정에서는 으자 쓰는 법, 으자에서 나온 오자 쓰는 법, 오에서 나온 요자 쓰는 법, 그다음 우자 쓰는 법, 우에서 나온 유자 쓰는 법. 아주 일관되게 그 간단한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5글자가 돼 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글씨에도 간단한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실제로 글씨를 쓸 때 연습을 해야 필체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한글을 잘 쓰려면 정자를 잘 써야 됩니다. 정자를 잘 써야 다른 글씨, 정자에서 응용된 뭐 흘림체든 우리가 보통 다른 어떤 글씨체든 간에 정자를 쓰면서 거기에서 글씨 쓰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 쓰는 능력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력. 이제 부필자를 써서 이렇게 필력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필력이라고 하죠. 필력이라고 하는데 이 필력이 붙어야 부필 힘력자입니다. 이 필력이 붙어야 글씨를 써도 힘이 있고 또 글씨를 또 이렇게 많이 써도 힘들게 않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강과 2강을 정리하는 이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자 1번 이응은 무조건 동그랗게 쓰는 게 최고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가운데를 살짝 넘겨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운데를 살짝 넘겨서 시작하고 천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접어서 이래서 역구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건 뭐 이렇게 큽니다만 실제 글씨에서는 요만한 글씨를 쓰니까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실제 글씨는 요만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꼭 넘겨서 가운데에서 넘겨서 시작해라. 그 다음 세로액은 45도란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플러스 펜과 좀 해볼까요? 45도란 말은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자기 글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껴잡고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비껴잡고 씁니다. 이렇게 비껴잡고 쓰니까 찍으면 이렇게 45도 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점 그대로 그 힘 그대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내려서 끝까지 내려 끝에서 살짝 들어준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속도로 내려와라. 그리고 끝에서 필요한 길이만큼 다 와서 마지막에 와서 살짝 들어준다. 마지막에 가볍게 들어준다. 요 얘기입니다. 자, 3번 가로액은 또 45도로 콕 찍자마자 가로액은 그냥 가로액 같은 속도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서 필요한 만큼 길이 가서 끝에서 꾹 눌려서 꾹 누르듯 들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속도로 가라. 글씨를 쓰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글씨를 시작만 하면 이렇게 축 이러는 분이 있죠. 그러면 글씨 그 핵의 길이가 조절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속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 제 2강에서는 글씨의 중심 가로액 교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